여러분 이제 그 2차 강의의 핵심은 시간 관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에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 필요성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시간 관리라는 의미는 되게 이제 무엇인가 이제 그때 정말로 그와 같이 시간 관리란 무엇인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을 계획적으로 이제 그와 같이 배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좀 관리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뭐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들 해봤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PPT를 작성하며 보니까 이거 전체 강의 중에 시계가 엄청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제 강의 중에 시계가 몇 개가 등장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 관리라는 건 계획적으로 시간을 그같이 배분하고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그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다. 실제로는 이 부분은 시간 관리란 원래는 이제 근로자랄지 이제 산업 생산성 이런 데서 이제 그같이 필요한 그 같은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보면 시간 관리의 개념은 꼭 그런 것만 아니고 학생들이랄지 공부할 때 그러는 부분에서도 많이 그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같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그 시간 관리의 원래 시작은 이제 우리가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스톱워치법을 갖다 그와 같이 이제 그 표준화해서 이러는 것들을 적용시켰는데 이거는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의 시간을 체킹한 다음에 그 시간을 표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령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바퀴를 고정하는 시간이 되게 이제 여러 번 테스팅을 합니다. 여러 노동자들을 테스팅해 보니까 이거는 이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표준화시켜서 그 시간을 배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갖다가 교육적이고 생산적으로 쓰는데 그와 같이 이제 그 처음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시간 관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전반 사회에 이제 적용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조직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에서 사회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거의 핵심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그 낭비되는 시간 이걸 갖다가 그걸 우리가 잉여 시간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자기 목표에 그같이 적용시켜서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간 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될 수 있고 이거 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재분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망구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24시간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모두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처음에는 별 차이가 하루나 할지 시간 단위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할 때 그런 차이는 별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성공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갖다가 같이 축적하고 하는 것이니까 돈을 같이 얼마큼 버느냐 이제 이런 것들하고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사용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그와 같이 핵심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시간의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그 언급했지만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변화의 속도가 지금 빠르게 이제 막 사회가 변화돼가 나가는데 자기는 아주 그 정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시간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게 시간인데 그걸 관리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진짜 꼭 그럴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젊은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 시간이 진짜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다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제가 강의를 하면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며 강의도 해봤는데 그럴 때는 정말로 돈은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이게 이제 그 노동 이 부분은 상당히 그게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게 이제 상관관계를 갖는 건데
그것이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건 다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시간을 여유 있게,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그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을 제 스스로 주체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주체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왜 이걸 갖다가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펼쳐보는. 그런데 이 잉여 시간이라는 건 정말 잉여 시간은 글쎄요 잘 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시간을 그같이 보낼 때 이게 잉여 시간이다 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이 잉여 시간을 갖다가 깨달아서 이 시간을 갖다가 생산적인 시간으로 자꾸만 그같이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시간 관리가 허접한 사람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당히 그 같은 오류에 해당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갖다가 같이 허둥지둥하는 그런 상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간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규율적이고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우리한테는 상당 부분 필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앞에서 쭉 얘기한 것과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삶의 질을 갖다 결정하는. 그러니까 삶의 질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버느냐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데 여기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왜 관련이 있을까? 세계적으로 기업가 같은 CEO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 관리에 철두철미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재테크에 귀재가 돼서 오늘날 같은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 들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건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했는데 성공했다. 그건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졸부랄지 이제 어떤 뭐 로또 복권에 맞은 사람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갖다가 같이 활용하고 관리하는데 능숙한 귀재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기 산업사회에 후기 산업사회란 별게 아니고 더더욱 속도가 빨라진 사회고 정확한 시간을 요구하는 사회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꾸로 반대급부로 얘기해 보면 그거에 비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여유를 갖고 배려하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은 깨트려지고 정말로 시간과 그다음에 속도 여기에 따라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중에 이제 그러면 시간을 왜 관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 중에 전체에서 얘기해 보면 제일 그 핵심적으로 돌아오면 시간을 잘 관리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잘 그같이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저도 그러는데 어떤 일을 그같이 할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러는 것들을 많이 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시간 관리에 능숙하고 이걸 갖다 인식하는 사람들은 우선 당장에 해야 할 일과 다음에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다다음에 할 일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일 처리에서 놀라운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간을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인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고하는 인간의 그 자격 요건, 조건 중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일의 우선권 이러는 것들을 잘 판단하고 시간을 잘 배분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관리를 그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이제 성공적인 삶, 어떤 성과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제가 학습과 공부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시험쯤 되면 그때 이제 공부를 막 합니다.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 시험은 비밀히 공부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철이 다가오면 그 자기보다 좀 잘하고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걔네들을 공부 못하게 놀게 만드는 이런 전술을 구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대학 다닐 때 제가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음번 시험 볼 때는 걔네들이 놀자고 하면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썸머리랄지 뭐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와서 그 미리 배포하면 안 됩니다. 시험 전에 막 나눠져 가지고 그걸 읽어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외웠던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헷갈릴 때 자기는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또 좋은 점수를 맞는 이런 전략을 막 구사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성공적인 삶 그걸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란 제가 하는 것 중에 시험철이 다가와서 하면 안 된다는 미리미리 좀 해놨다가 기본 베이스를 잘 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시험에 했을 때는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그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리를 좀 해야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낭비하던 시간이랄지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갖다 그 같이 잘 파악해서 이것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러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래서 그거 왜 활용하느냐?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좀 해야 해서 효과적이고 빠른 시일에 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토대를 다지는 작업에는 시간 관리가 진짜로 필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 질문하듯이 그 그러면 너는 시간을 잘 관리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관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거겠죠. 제가 시간에 관해서 관리를 정말 잘했다면 CEO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지 못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시간을 관리를 못했지만 그래도 좀 제가 이제 그 이런 시간 관리를 강의하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깨닫고 효율적으로 미리부터 했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자신의 그 인생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 바로 그 정답이 나오고 어떻게 살 것인지 딱 결정하면 물론 이제 결정한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하셨겠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 결정되는 게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늦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대학에서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살아갈 건지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 목표와 이제 시간 목표가 설정되면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그 같이 이제 수정하고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갖다가 다양한 방식에서 고민하면서 설정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토대인 시간 관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숙달되고 그러니까 체질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돼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목표가 설정되면 확실히 빨리빨리 연결되겠죠.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리 그러는 것들을 이제 그 쭉 얘기하는데 여기 중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를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잘 잊어버린답니다. 항상 바빠. 그러니까 뭐 막 바빠. 그리고 뭐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우선순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고 뭐 바쁘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순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이런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같이 얘기되는데, 우리 중에 이제 저도 조직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사람들 그 꼭 회사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그게 자기 일을 자기가 맡아서 잘하면 뭐 아무 문제 없지만 이 문제를 그같이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조직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시작됐으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도 중요한데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렇게 착상하고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 과정 중에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모든 방식 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방식에 고민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데 문제 해결 능력이란 천재처럼 빨리빨리 생각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벼락같이 그렇게 하면 신일 겁니다. 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시간을 관리해서 많은 노력과 사고력을 집중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이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관리하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원칙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시간 관리에 이제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방식에서 이제 고민해서 그러면 그러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의 원칙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피터 드러거가 시간 관리법 이거에 관해서 그 얘기한 부분인데 피터 드러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듯이 시간 관리법 이러는 거에서 얘기하고 그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그와 같은 것들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이것도 한번 앞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거에 관해서. 그런데 이제 이 피터 드러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시간을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기록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하는 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것인지 이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통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시간을 그와 같이 관리하는 그 방법에 그 얘기를 집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 하는 피테 드러그의 생각은 시간을 기록해봐라. 네. 그러니까 기록을 한다.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기록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랄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거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자기의 지식의 토대를 구축한다면 나중에는 저 시간의 기록은 실제로는 후대에 그 지혜를 남기는 것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이뤄내는 것의 핵심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갖다가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놓고 시간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고가지 그러니까 잉여 시간을 생산 시간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 생각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 통합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짜투리 시간을 갖다 그렇게 이용하는 건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이제 그같이 드래거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드래커는 이렇게 얘기해. 이런 짜투리 시간은 짜투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통합시켜 가지고 한 대 모아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시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갖다가 통합시켜라. 그렇게 하면 그거 효과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1년에 이제 방학이 되면 되게 이제 그 명절하고 우리가 알려진 그런 뭐 책들을 제가 이제 쭉 읽는데 뭐 이기적 유전자랄지 뭐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이제 감시와 처벌이랄지 뭐 아비투스 이러는 책들을 선정해 갖고 읽는 것 중에 대부분 이게 책을 읽으면 한 번에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꺼울 뿐만 아니라 그 뭐 아주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 번에 읽지 못하는데 제일 짜투리 시간에 우리가 그거를 읽게 되면 그 생각이 다 단절돼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물론 이제 커다란 맥락은 이해하고 있지만 앞에 부분과 뒷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갖다 이제 방학에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을 그렇게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집중시켜 갖고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부를 짜투리 시간에는 단어를 할지 이런 거 외우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읽는 부분에서는 짜투리 시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합시켜서 전체 시간을 배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기록하라 이제 여기를 좀 설명해 보면 대부분 요즘에는 저희 구시대에서는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연필로 기록하고 뭐 노트장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있으면 에버노트랄지 웹을 깔아서 구글 캘린더랄지 그다음에 에버노트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시간을 잘 관리하게끔 그다음에 거기다 다 써놓는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웹으로 해보면 역시 이제 그 웹은 웹에 나는 편리성과 그다음에 신속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글씨로 써놓을 때도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로 써놓을 때는 쓰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들이 꼭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웹이랄지 이제 어떤 선호도에 따라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글씨로 써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이 운영표를 작성해 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그와 같이 하는데 요것 중에는 이제 그 업무랄지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 이러면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 그다음에 자기 개발 그다음에 운동 휴식 그다음에 인간관계 정비 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짜서 기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개발에서는 이 사람은 뭐 4시간이나 투자해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강의는 없군요. 그렇게 이제 쭉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개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간을 기록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갖다 그와 같이 기록하다 보면 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드래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를 지속해 봐야 된다. 6개월간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러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데이터화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어떤 게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활동이었는지 판별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런 걸 기록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내가 이거를 갖다 같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시간의 그와 같은 그 이제 기록에 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 들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을 관리해봐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하라는 건 실제로는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간을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시간을 지배하라. 이제 이것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게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데 여기 중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했을 때, 그다음에 이 일을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은 뭐고 성과는 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하는 일 중에 다른 사람이 최소한 나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 이러는 것들과 자기만이 해야 될 일 이러는 것들 우선순위랄지 이러는 것들을 파악해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자기만의 그와 같은 독창적인,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으로 투자해서 시간을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삶과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 하는 일 중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는 걸까? 이것들을 그와 같이 자문하면 시간을 관리하는 가장 전제 조건을 우리가 그와 같이 갖췄다. 이제 이렇게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 이제 그 2차시 이 강의를 갖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8주차에서 다시 1차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강의를 그와 같이 더 전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